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HLB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이 HLB의 적정 주가 혹은 적정 이제 기업의 가치, 적정 시가총액, 또 매도 타점까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청 계속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던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확인하고 가실 건데요. 이 내용 보시면 이게 27일, 4월 27일 나온 뉴스이고요. 자, 리보세라닙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암 3차, 간암 2차,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 이후에 누적 매출 2조 원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만 누적 매출이 2조가 넘어갔다. 이 2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간암 2차나 1차는 승인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년, 23년인데 벌써 이제 위암하고 포함해서 누적 매출 2조를 넘겼다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간암 치료제 FDA 승인 99% 확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매출의 이익률이 98에서 99%까지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미 FDA 승인을 확신을 했고 제품 공급만 구축에 나섰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 항서제약이죠. 파트너사. 중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에서 이제 만들어서 비행기를 실어서 나른다는 내용이고요. 이 항서제약의 공장은 FDA 실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지난 23년 9월에 나온 뉴스죠. 이때 FDA가 항서제약 공장 실사를 끝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팔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HLB 관계자는 2029년 매출이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매출이 3조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누적 매출 2조가 나왔고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글로벌로 시판이 가능하죠. 글로벌로 봤을 때 매출 3조, 영업이익 2.7조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적정 주가, 적정 기업 가치를 얼마를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바이오 대표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 그럼 이제 여기 HLB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HLB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시총. 지금 코스닥 2위가 됐죠? 1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9년 목표로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3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2.7조, 2조 7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이 지금 38조 정도 합니다. 38조. 자, 그럼 매출이 얼마인가요? 매출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네, 매출은 2조 정도 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6,5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이 38조나 되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비교해볼게요. 삼바 시총 얼마인가요? 삼바 시총이 얼마죠? 54조입니다. 54조. 그리고 매출은요? 삼성바이오로스 작년 매출 아시는 분? 3.6조. 영업이익이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1.1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을 멀티플을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1조, 셀트리온은 6,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사업 구조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주로 이제 CMO죠. 위탁 생산. 바이오 신약들을 이제 연구하거나 이제 약품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양산하고 제조하는 거, 위탁 생산을 하는 일이 이제 메인 사업 구조입니다. CMO.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죠.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제 주요 사업 구조고요. HLB는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신약이죠. 신약 항암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독점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신약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구조가 좀 달라요. 같은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이제 위탁 생산이나 이제 제조를 위주로 해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리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셀트리온은 영업이익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냥 배제하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랑 비교를 해보자면 자,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보수적으로. 이 절반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보수적으로. 29년 전에 달성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죠. 자, 1조 3천억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큼 차이 나나요? 54조 대 14조. 그렇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 그러면 동일한 영업이익,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도 HLB가 4배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바가 더 고평가. 그리고 신약 독점권이라는 글로벌 독점권이라는 프리미엄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도 HLB가 4배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목표 달성을 했다. 29년 기준으로 2조 7천억이 나왔다. 그럼 영업이익이 삼성바이오로스보다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HLB는 현재 시총보다 8배 정도는 올라가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정도의 멀티플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추가로 그 글로벌 독점권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게 된다면 8배 잘 안 보이네요. 8배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단순 비교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같은 업종으로 비교한다고 했을 때도 최소 4배에서 8배 정도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지저분하니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HLB 지금 14조 시가총액 깔끔하게 할게요. 영업이익만 할게요. 영업이익 29년 기준 목표 2.7조. 자, 삼바 지금 54조에 작년 기준 영업이익 1.1조입니다. 그럼 이거 멀티플이 몇 배인가요? 멀티플 50배죠? 그렇잖아요. 1조에다가 54조니까 50배잖아요. 그러면 HLB가 절반 1조 달성했다고 칠게요. 목표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치면 얘도 멀티플 50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쵸? 왜냐면 얘는 CMO고 얘는 글로벌 독점 항암제잖아요. 게다가 얘는 제조까지 직접 하려고 하죠. 삼바 같은 데 안 맡기고. 자, 그러면 얘 똑같이 50배 주면 영업이익이 1조를 찍으면 시총이 50조가 돼야 되고요. 목표인 2.7조에 도달하면 그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게 됩니다. 50배를 줬을 때. 근데 물론 올라갈수록 뭐 멀티플이 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낮을 이유는 없다는 게 팩트죠. 낮을 이유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보세라닙의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98%에서 99%까지 될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서 생산을 해주세요. 위탁을 맡깁니다. 그럼 여기서 수수료나 마진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HLB는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시판을 위한 공장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미 2004년부터 리보세라닙 아이탄이죠. 중국 이름 아이탄을 생산하고 있는 항소제약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MO를 생산을 다른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면서 챙겨가는 그 마진 역시 HLB가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양곤 회장 이분께서 상당히 야심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지분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다시 쓸게요.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회사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거였죠?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닙에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유럽, 일본 수익의 일부를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이오스텝 비임상 수탁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임상 동물 대상으로 그 실험하는 수탁 기업인데 과거에 무중까지 말씀드렸죠. 주가 10배 올라간 적 있다고. 노터스입니다. 노터스. 비임상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비임상 이쪽을 맡고 또 HLB 제약 얘가 이제 생산 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소제약하고 추가로 이제 HLB도 이제 글로벌로 공급을 하려면 당연히 생산 시설이 추가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과거에 G3BNT였죠. 안구건조증 신약 그 개발하고 몇 가지 이제 신약 임상하고 개발하던 G3BNT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유통을 맡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 전 국민이 다 2차, 3차 뭐 이렇게 맞았잖아요. 코로나 백신 때 유통을 독점적으로 가져간 이력이 있습니다. 그 G3BNT가 이제 LGV 테라퓨틱스고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지난 뉴스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 마케팅 팀이 이미 60명 정도 미국으로 가서 마케팅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진양곤 회장 이분이 야심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한국 판권, 유럽, 일본 수익권, 또 비임상 실험 직접 하고 생산 거점도 직접 자기가 다 하고 유통까지 자기가 하고 마케팅도 전부 다 HLB 그룹사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CMO 이런 거 맡기지 않고 생산부터 유통에 광고 마케팅까지 전부 다 할 거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HLB에서 할 거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98%에서 99%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과정 중에 뭐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다른 데 맡겨서 이 영업이익을 나눠 먹느니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구조를 꿈꾸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업 구조를 다 가져가려는 HLB 하고 다시 한번 삼바 셀트 비교를 해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셀트리온 영업이익 6,500억, 현재 시총 38조입니다. 삼바 영업이익 1.1조, 현재 시총 54조. 자, 보세요. 이거 몇 배인가요? 50배 되나요? 6, 5, 30이니까 5, 25. 5.5배? 5.5배 좀 넘을 것 같네요. 5.8배 정도 되고요. 55배입니다. 55배. 55배에서 58배 정도 되고 몇 배죠? 50배. 그럼 얘가 영액 1조 했을 때 50조가 돼야 되죠. 최소. 같다고 봤을 때. 목표 2조 7천 하면 100조 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는 CMO나 생산, 바이오시밀러, 얘는 글로벌, 판권 독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 줄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팔고 언제 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하락 흐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봉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분봉으로 보고요. 이때가 이제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10시 30분. 자, 제가 지난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HLB 관계자가 FDA 승인이 빠르면 4월 말에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한 날 금요일이 4월 26일이었죠. 금요일. 27일은 토요일이고요. 2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FDA 승인 발표가 난다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거래가 되지 않으니 난 금요일에 저점에서 혹은 중간쯤에 매수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당일 시초가에서 저점, 저가,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너도 나도 혹은 패닉, 일부 패닉 세일도 툼에 동참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이 수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 재료 소멸의 테스트였다. 일종의 재료 소멸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다시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주가는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11만 원, 11만 원을 지켜주면서 마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이 이렇게 작게 작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작게 작게 모이는 이런 시기를 지난 이후에 주가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FDA 승인 가능성이 통계를 내봤을 때 이제 96% 정도 되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재료 소멸이 됐고 기대감이 끝났다면 이 큰 물량을 11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나온 이 큰 물량을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받아냈다는 건 기대감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 고점 징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과거 다른 종목들을 좀 몇 개 볼게요. 예를 들면 신풍제약 과거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게 7,000원부터 이때부터였죠. 코로나 때 7, 8,000원부터 24만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점 징후라는 게 존재합니다. 고점 징후. 주가가 아주 크게 가파르게 과열 구간까지 광기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런 아주 큰 장대 양봉에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큰 장대 음봉으로 변하는 이런 캔들이 생겨요. 특히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이날을 보게 되면 자, 거래 대금이 1조가 터졌죠. 그리고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무려 44%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하한가를 맞게 되죠.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 또 하나 이날 이때도 거래 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상승을 대부분 반납하고 다음 날 더 크게 하락하는 하한가까지 하락하는 이런 장대 양봉을 장대 음봉으로 바꾸는 거래 대금 엄청난 거래 대금 이런 캔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신라젠 과거 차트 볼게요. 고점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 여기 보시면 지우고 볼게요. 이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죠? 2조가 터졌어요. 2조가 터지면서 플러스 20%에서 보합 마감을 하게 됐죠. 이때도 음봉은 아닙니다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엄청나게 길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대금이 빵 터졌죠. 이런 걸 고점 신호, 고점 징후라고 합니다. 이런 캔들이 나타나야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HLB는 어땠죠? 자, HLB는 거래대금이 2,500억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상승 때 이런 날 거래대금 1조 4,5천억 이런 날에 비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해야 아까 같은 그런 장대 양봉에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이런 캔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 이 말은 기대감이 남아있다. 또 일부 제가 처음에 이제 적정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보세라님의 적정 가치를 상당히 인정하고 지금 멀티플이 시가총액 14조면 너무 싸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FDA 승인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가 재료 소멸이 맞다고 치더라도
맞다고 치더라도 고점 징후가 나오지 않았으며 주말을 앞두고 재료 소멸이 될까봐 우려하는 매도세 때문에 잠시 출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우려해서 매도세가 좀 나왔다. 하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았다. HLB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1조 가까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전부 다 반납을 해야 고점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하락의 이유까지 좀 살펴를 봤고요. 자, 바이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찍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2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약 8배 이상 아주 긴 흐름으로, 이게 월봉이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16년도부터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 동안 꾸준하게, 물론 이게 월봉이라서 이 박스가 상당히 등락폭이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꾸준하게 조정도 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찍히기 시작했을 때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리보세라님의 가치, 또 목표, 영업이익, 매출 목표가 이제 매출 3조, 영업이익 2.7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지난 중국 내에서 누적 매출 2조를 찍었다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중국의 인구가 많긴 하더라도 글로벌, 유럽이나 미국, 글로벌, 전 세계 나라가 더 인구가 많고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을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 이게 달성이 되면 시가총액이 멀티플이 50배 정도는 최소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까지 줄 수 있다는 점, 자,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보세라님의 가치하고요. 또 FDA 승인이 있은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 매도 타점이 멀지 않았다. 짧게 보시는 분들,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FDA 재료가 소멸되고 나서 매도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바닥을 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잘 모아가면, 연 단위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수년간, 아까 삼바 같이 수년 동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잘 모아가면, 몰빵은 안 되고요. 당연히 모아가야 됩니다. 나눠서 사는 거, 분할 매수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신규 프로젝트반, 직장인 프로젝트반 개설이 돼서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월급 독립 프로젝트 이제 신규 개설이 됐는데요.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느냐고, 혹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쁘셔서 실시간으로 계속 주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짧은 수익입니다. 보유 기간은 이틀에서 5일 정도 평균적으로 잡고 있고요. 짧은 수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등락폭이 커서 타점을 놓치면 손해보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 급등하는데 하루에도 분봉상으로도 타점을 놓쳐서 매도 타점을 놓쳤다, 매수를 높게 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등락폭이 큰 종목이 아니라 시장 주도 테마주,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AI 반도체 이런 게 되겠죠. 또 이제 전력이나 뭐 전기, 이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도 테마주 상승 초입분만 공략하는 포트입니다. 또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만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에 따라붙는 게 아니고요. 등락폭이 크니까 상승 후에 잠시 쉬어가는 이런 조정 구간, 이런 데 매수를 해서 손절하게 되면 손절폭이 짧고, 상승하게 되면 다음 슈팅 구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만 공략을 합니다. 또 소액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억에서 5천억 대는 작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기당 한 15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호가가 이렇게 있으면 매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매도 호가가 얇으면 동시에 비슷한 가격대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호가가 쭉쭉쭉 밀리게 되는 이런 불편한 구간이 생기죠. 이런 걸 방지하고자 분기당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단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좌지킴이 수호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매매, 좀 덜 먹더라도 잃지 않은 매매 하실 분들은 010-4953-8713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10-4953-8713번으로 참여 아니면 오늘 HLB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